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유독 스트레스에 약할까? 아니면 어떤 날은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뭐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이 여러분의 뇌 체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 4대 뇌체질, 건강과 마음의 균형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요. 우리 뇌 속의 화학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기분, 또 성격, 건강까지 좌우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잔류가 참 흥미로운 게 우리 뇌를 움직이는 핵심 물질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주목하거든요. 특히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이 네 가지요. 브레이버맨 박사가 제시한 개념인데 이 물질들의 어떤 균형 상태가 우리 각자의 고유한 뇌 체질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결정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통합해서 뇌 균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 뇌체질, 각각의 핵심 특징은 뭔지, 또 내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좀 더 우세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겠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을 어떻게 잘 찾아서 좀 더 활력 넘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료 속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뇌 균형 효과라는 개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니까요. 네, 뇌 균형 효과, 이름 그대로네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이 생태계의 균형이 건강과 질병을 결정한다. 뭐 이런 거죠. 약간 오케스트라처럼 어느 한 악기 소리만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화가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학 메신저들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그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하지만 이게 깨지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특정 영역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 그 전두엽에서는 주로 동기부여 물질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활약을 하고요. 아, 전두엽은 도파민? 네, 그리고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공간을 인식하는 두정엽. 여기서는 빠른 생각과 학습을 돕는 아세틸콜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럼 기억이나 감정 조절에 중요한 측두엽, 여기서는 안정감을 주는 가바가 주로 나오고 또 시각 정보 처리와 관련 깊은 후두엽에서는 평온함, 만족감 이런 걸 주는 세로토닌이 주로 생성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뇌 기능이랑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이 딱딱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인 뇌 체질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아, 타고나는 부분이 있군요.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라던가 식습관, 환경,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이 섬세한 균형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감퇴한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싶은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이런 신체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오프 스위치요? 네.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확 불어넣는 온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도파민은 강력한 힘, 추진력 이런 걸 주고요. 아세틸콜린은 속도, 민첩한 사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죠. 마치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듯한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랄까요? 오, 힘과 속도, 온 스위치. 그럼 반대로 가바랑 세로토닌은 오프 스위치겠네요? 우리를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 가바가 좀 차분함, 안정감 이런 걸 준다면 세로토닌은 편안함 속에서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온오프 스위치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활력 넘치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힌 도파민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고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고요. 균형 잡힌 아세틸콜린은 빠른 학습,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원활한 소통 이런 걸 가능하게 하죠. 균형 잡힌 가바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꾸준함 이런 걸 주고 또 균형 잡힌 세로토닌은 과정 자체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 이걸 주는 거고요. 아, 듣기만 해도 정말 이상적인 상태네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누구나 일상적인 스트레스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어떤 물질이 부족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이 불균형이 만성화될 때예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특정 물질의 결핍이 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파민 부족은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세틸콜린 부족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가바 부족이 불안이나 공격성과 연결될 수 있고 세로토닌 부족이 우울감이나 정서 불안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겠네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니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뇌 불균형은 처음에는 좀 가벼운 신호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하신 두통, 건망증, 피로감,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심지어 암이나 치매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 자료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특정 행동에 끌린다는 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을 때 이게 도파민 부족 신호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커피나 단 걸 막 찾게 되잖아요. 네네. 또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 이건 아세틸콜린 부족일 수 있는데 그럴 땐 기름진 음식이나 담배를 찾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게 가바 부족 신호일 수 있는데 그럴 땐 탄수화물이 당기고요. 또 기분이 가라앉고 즐거움이 없을 때 이건 세로토닌 부족 신호인데 그럴 땐 달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혹은 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하면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빵이나 면 종류가 그렇게 당겼던 거군요. 제 빵순이 본능이 그냥 식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런 갈망 신호를 좀 알아차리고 근본적인 균형 회복에 힘쓰는 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질병이 되기 전에 뇌가 보내는 그 불균형 신호를 빨리 감지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 이게 어쩌면 건강관리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 뇌체질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먼저 도파민 체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까 목표를 향해 골진하는 성취가 유형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도파민이 좀 지배적인 사람들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 결단력 이런 게 강하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선호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타입이에요. 키워드를 꼽자면 성취감, 집중력, 가솔린 같은 역할, 주도형, 외향적, 일중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진짜 조직의 리더나 혁신가 같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네요. 다음은 아세틸콜린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창조가 유형이라고요? 네, 아세틸콜린 체질을 감각이 발달하고 창의적이고 사교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고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도 좋은 편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열정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타입이죠. 키워드는 창조성, 기억력, 엑셀러레이터, 사교형, 외향적, 사람 중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바 체질. 사회를 떠받치는 안정가 유형.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가바 체질은 꾸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조직이나 관계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계획적이고 신중한 편이죠. 감정 기복이 적고 맡은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인구의 약 50%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키워드는
안정감, 주의력, 브레이크, 신중형, 내향적, 일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체질은 낙천과 유형이군요. 네, 세로토닌 체질은 현재를 즐기고 만족할 줄 아는 좀 현실주의적인 낙천가 스타일이에요. 행동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때로는 좀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신체 활동을 즐기고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요. 키워드는 자신감, 자의식, 배터리, 안정형, 내향적, 사람 중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쭉 들어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 자신이 어느 유형에 좀 가까울지 어렴풋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주로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지배 체질,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을 파악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대 체질, 즉 가장 점수가 낮은 유형을 파악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점수가 가장 높고 가바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그러면 도파민이 지배 체질이고 가바가 반대 체질이면서 현재 좀 보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결핍 체질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제 지배 체질이 예를 들어 도파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파민만 추구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든 과하면 문제가 돼요. 과유불급이죠. 도파민이 너무 과하면 충동 조절 문제가 생기거나 중독 위협이 커질 수 있고요. 아세틸콜린이 과하면 오히려 불안하거나 신경 과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특정 체질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에너지, 힘, 속도, 안정, 만족 이게 내 안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과 행복의 열쇠죠. 결국 내 강점을 잘 알고 또 약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군요. 그렇다면 이 균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뇌체질 치료 전략은 무엇일까요? 치료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필요할 때 전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에 개입하는 방법. 둘째는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해서 뇌 건강에 기초를 다지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특정 영양소를 보충해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개입이라면 약물 치료나 호르몬 치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좀 심각한 불균형 상태거나 급성 상태일 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증에는 세로토닌 계열 약물, SSRI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처방될 수 있고 파킨슨병에는 도파민 관련 약물이 쓰일 수 있죠. 또 노화 때문에 호르몬이 감소해서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이 생겼다면 호르몬 보충요법 같은 것도 고려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좀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방법, 생활 습관 개선이겠네요. 효과는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생활치료의 핵심은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원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세세한 지침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 특히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랑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이 풍부한 통곡물, 채소, 과일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하는 게 기본입니다. 둘째는 잘 움직이는 것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뇌 혈류를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나 가바 분비를 촉진하고요. 근력 운동은 활력을 주는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잘 쉬는 것이죠.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고 명상이나 호흡 조절, 잠깐의 낮잠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다시 정비될 시간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환경 차단도 강조되었죠. 이게 생각보다 일상 속에 뇌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이 좀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오래된 페인트나 건전지에 있는 납, 담배 연기의 카드뮴, 일부 조리도구의 알루미늄 같은 거요.
또 참치 같은 대형 어류나 오래된 치과 충전재, 아말감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수은, 농약 이런 것들이 특정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이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네. 심지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미디어 노출도 뇌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 세척에 좀 더 신경 쓰고 잠재적인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우고 싶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전략, 영양치료, 즉 영양보충제 활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세포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특히 B6, B9, B12가 중요하고요. 또 항산화 비타민 C, 그리고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걸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도파민 만드는 데 필요한 티로신이라던가 세로토닌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 같은 것들이요.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침에는 티로신, 활력, 저녁에는 트립토판, 안정시면 이렇게 섭취하는 게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크고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야 하고요.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군요. 결국 약물부터 생활습관, 영양까지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은 결국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을 얼마나 쉽게 깨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건강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이 네 가지 에너지가 조화롭게 춤출 때 우리는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지만 불균형은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뇌, 마음, 몸은 정말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좀 의식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이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좀 아우르는 약간 더 넓은 관점의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셜레게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고는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치 방송국 영상이 TV 수상기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생화학적 기계를 넘어서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공명하는 존재는 아닐까요? 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내부의 화학적 상태가 뇌파라는 전기적 신호로 나타나고 이게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나 환경과 묘묘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상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균형 상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반대로 외부 환경이 우리 뇌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는 거네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뇌가 고립될 섬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실험은 어떨까요? 자료에서도 제안하듯이 자연 속으로 잠시 나가보는 겁니다. 붉은 노을, 도파민, 파란 하늘, 가바, 초록숲, 세로토닌, 밤하늘의 별, 아세틸콜린처럼 자연의 색과 에너지가 우리 내면의 화학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조용히 느껴보는 거죠. 네, 대단한 거라지 않더라도 내 안의 뇌 상태와 바깥 세상의 연결고리를 한번 의식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 균형을 찾고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향한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